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니라 정권방송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전부 다 개인적인 동방박사 분석이며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투자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모든 투자는 내가 사고 실제로 사고 파는 사람은 본인들이 사고 팔잖아요. 그럼 본인도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내 계좌를 열어서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나의 책임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맡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제 뭐 오히려 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 이런 것들은 손해나 이익나도 상관없잖아요. 투자자문업도 마찬가지고. 거래한 펀드 매니저가 책임을 지진 않죠. 법적으로 자산운용사도. 근데 실제로 내가 사고 팔 때는 당연히 내가 손해와 손실을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건데, 당신이 추천했으니까 손해가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동방박사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서방박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남방박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중을 어떤 사람은 10%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만 사서 어떤 사람은 만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사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본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야만 잘 먹고 사는 거죠. 그건 내가 잘할 수 없는 주식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뺏깁니다. 돈을 10년 정도 주식하면 대다수 잃습니다. 지금도 뭐 주식장이 계속 좋겠습니까? 가다가 반타작 돈다고 하는데 지금 ETF 사람들 많이 사잖아요. ETF 장점만 부각돼서 계속해서 ETF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ETF는 나중에 내려갈 때 끝없이 내려갑니다. 왜냐 그 뒤에 개인들이 있으면 계속 같이 ETF가 썰물처럼 돈이 나가면 펀드도 돈이 나가면 같이 나가고 또 그럼 한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잘 안 들어. 그럼 각각 ETF 2차전지 ETF 그랬잖아요. 지금도 ETF는 2차전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23년도 7월 26일 최고가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고가에 71만 3천. 자 그러면 7월 하순부터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2차전지 ETF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 팔렸을 때 팔린 자금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LG하고 가장 시가총 높으니까 그걸 많이 산 거죠. 많이 사니까 끝없이 내려와서 지수 끝없이 팔릴 거죠. 지금도 아직도 회복 안 됐잖아요. 아직도 반타작이에요. 마찬가지 ETF도 무조건 아무 때나 ETF도 가다가 하면 고점은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그러면 장기적인 지수 ETF를 사면 되죠. 지수 ETF는 뭐 마이너스 30% 5% 내려가도 장기적 우상이 했잖아요. 이제는 시장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장기적 우상이 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은 앞으로 지금 100년, 지난번까지 한 90년, 100년,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는 지수가 우상향했습니다. 왜? 고성장 인구도 계속 늘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2035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035년도에는 새로운 지구가 한 개 생긴다. 새로운 지구가 한 개 탄생된다. 새로운 지구에 누가 살아? 인조인간이 산다. 그럼 인조인간이 사는 세상의 수혜주를 지금부터 사놓으면 10년 뒤에는 10년 안에 이미 행복할 거다. 그러면 10년 뒤 세상을 보고 인조인간 사는 세상을 보고 그 관련된 수혜주를 단 200만 치마 사놔도 최소한 노후 대변된다. 1억 원 된다. 50배. 10년 동안 50배 1000만 원이
200만 샀으면 2억이 100배인데 1억이 되면 200만 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년 뒤에 1억 있어 뭐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지고 10년 뒤에 거지겠죠. 왜 그럴까요? 미래를 위해 10년 뒤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10년 뒤에도 거지죠. 지금 거지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200만 원밖에 없다면 투자할 돈이. 투자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는 거지죠. 어디 가서 돈을 뭐 현금 서비스 받아도 200원 들어가겠네요. 카드론 받아 200원 들어갔었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못 받으면 돈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거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00이라 투자해놔야 돼. 돈이 200밖에 없으면 단 100만이라도 10년 뒤를 위해서 투자해. 다 100만 딱 10년 뒤 두 종목 해놓으면 되잖아요. 100만, 200만 원. 두 종 한 개는 실패할 수 있잖아. 두 개 선거할 수, 두 개 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동방박사 10년 뒤에 보고 주식을 인조인간 시대에 1등주가 뭐가 될까? 근데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1등주는 자 플랫폼이다. 뭐 누가 저 인조인간 쓰는 플랫폼 주식을 사라. 그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몇 개가 있죠? 메타 플랫폼스, 로블록스. 일단 두 개는 가시겠네. 알파벳도 있습니다. 알파벳도 계속 순간부터 가능하겠죠. 이 알파벳 알파벳 세 개 중에 1등이 나오겠죠. 지금 알파벳이 1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인조인간은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러면 로봇 회사 중에 저 인조인간 만드는 회사. 지금은 배를 만들면 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쵸? 인조인간을 제일 잘 만드는 저 껍데기. 껍데기랑 로봇, 그 다음 머릿속하고 몸통하고 이런 걸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로봇 회사는 당연히 인조인간 수혜겠죠. 머릿속은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 몸통을 이렇게 전체 잘 만든 건 누구예요? 옵티머스 있는 테슬라고, 우리나라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자 회사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식을 사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되죠. 100만치라도. 우리나라 과거에 100만원치는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1등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등이니까 난 돈이 100만원치 못 사요. 돈 100만원 어찌 왜 못 사요? 현대모비스를 그러니까 나는 현대모비스를 선택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구나. 그러면 이번에 1월 6일 날 보니까 그럼 현대모비스를 40만에 팔아가지고 현대차를 40만 샀으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100만원치를. 그럼 20만 산 거잖아요. 현대모비스. 내가 20만 사라고 했어. 23년도. 그럼 현대차 20만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0만 그럼 7배잖아요. 150만 가겠어요. 10년 뒤에는. 그죠? 그럼 또 100만 원은 뭐 샀어요? 옵티머스 뭐 로봇 좀 테슬라 사든 안 그러면 뭐 로블록스 사든 메타 플랫폼 사든 알파벳 사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10년 뒤에 투자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은 그렇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그렇게. 자,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지난 금요일이죠. 그 주말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대형주, 초대형주 중에 가장 단기에 빨리 오를 주식은 시가총액 10등 안에 있는 주식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0등 안에 코스피 100 종목 안에서 보면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량주, 우선준 할 필요 없어요. 자, 삼성 우선주가 얼마 올랐어요? 올해 51% 오르고요. 작년에 101% 올랐어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얼마 올랐어요? 작년에 125%, 우선주 101% 올랐죠. 올해 보통주 58% 올랐죠. 종가 기준으로 58%. 우선주 얼마 올랐어요? 51% 올랐죠. 우선주보다 20%도 올랐죠. 보통주가. 작년에도 우선주보다 50%도 올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우선주 삽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나는 거액자산가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개미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13만 5천이고 삼성전자는 19만 원이니까 자,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1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93,000원, 89,000원이니까 30만, 3만 정도 싸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렇죠. 우선주는 여결견 우선이지. 배당이 우선, 배당이 우선이잖아요. 배당을 조금 더 줘요. 근데 이 보통주 수익률만큼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ETF로 가잖아요. 지금은. 자, 내가 코스피 200 이재명 대통령 샀던 코스피 200을 하면 코스피 200 우선주가 안 들어갈걸요?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래봤자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쳐도, 그러니까 합치면, 그러면 삼성전기 우선주를, 삼성전 우선주 더 밀어 올리는 힘보다는 삼성전 보통주 밀어 올리는 훨씬 더 셉니다. 코스피 200 선물하고 같이. 아니면 ETF의 자금들 때문에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LG엔솔, 삼성전기 뭐 이렇게 넣으면 우선주가 빠져 있습니다. ETF에는 주로 종목 10개로 편입한다면. 그래서 우선주의 수익률은 적어요. 우선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뭐 큰 차이 뭐 사고 싶으면 난 배당 더 받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하셔도 뭐 본인 선택사니까. 그래도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그 다음 집중하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허송세월이에요. 좀 전에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1월 날 5시 34분이에요. 전화 와서 가입 상담인데 유튜브 봤더니 가격 뭐 있던데 상품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입하고 싶어요. 좋은 건 이미 사람들 다 선점했겠지. 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서 먼 세상에 돈을 벌어요. 그죠? 남들 이미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주, 한국주 샀으면 옛날에 주식 원래 지금 시작하신 분은 그렇다 치고 주식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이 무슨 삼성전자도 또 나이 어르신들 엔비디아도 없고 삼성전자도 없고 여기저기가 소형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이 안 나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을 나만 안 하고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랑 애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세상 물정은 그렇게 세상 물정이란 게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빨리 파악. 이게 기본적으로 돈 버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세상은 초대형주로 다 돌아가는데 세상 1등주만 세계 1등주만 많이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거 201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 안 믿어. 나는 종목을 조그만 걸 찾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요. 그죠? 실제는 안 그런데 세상은 돈이 큰 손들이 움직이지 개미가 움직이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 클럽 생방송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토마토에서 대한민국 전문가 어디 찾아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신 분 있나요? 저는 투자 클럽이 6개입니다. 6개. 사람은 한 명인데 6개 투자 클럽하고 최변 전문가 현물 주식 월 110만 원이에요. 선불입니다. 선불. 요것은 월 220이에요. 선불이에요. 요게는 1억 5천 이상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데입니다. 물론 가입을 100만 할 수 있겠지만 가입 안 시켜줘요. 꼭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여기는 한 1억 내외 이하 해주고 요건 전부 다 요건 다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한번 사면 안 팔아요. 손해보고. 뭐 단기 매매는 잠깐 손해보고 하지. 뭐 하이닉스 몇 프로 손질을 하면 바로 하이닉스 바로 하나솔루션 가고 그런 건 하겠지만 기본적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매매는 주식 선물을 하면 되는데 현물방은 선물을 못 하니까 그냥 단기 중기는 해주지만 미국 방은 선물로 장기 하면 되는 거고. 1,010억 투자 클럽, 1,001억 투자 클럽, 1,000 테마 1,001억 투자 클럽, 1,100억 투자 클럽. 이것은 10년 만기 폐생 투자 클럽이고 요거는 10억이니까 3년 만기 폐생 투자 폴리오, 1년 만기 1년 만기예요. 가입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이미 500명이에요.
테마도 430명입니다. 돈이 없으면 300만에서 1000만 있으면 요거라도 미리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가입비가 아니라 아카데미 들어야만 요걸 할 수 있으니까 아카데미 들으면 요걸로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면 매달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거 돈 안 내도 돼요. 아카데미 테마주 하는 단기 매매하는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그 기본 비용 그거 듣고 나면 요걸 무료로 득음해 줬어요. 이제 1000만 원이 2000 되면 회비 100만 원 내고 2000이 4000 되면 회비 200 내고 후불이에요. 후불. 4000이 8000 되면 회비 400 내고 그다음에 1억 되면 끝나요. 1년 안에 되고 1억 만드는 거야. 지난주 금요일 추석 때 2월 2일 날 시작해서 2월 13일 기준으로 1천만 원이 144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1억 10배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지. 3개월에 100% 내면 되니까요. 당연히 내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회원들이 가입 시점이 똑같아요. 가입 시점 2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똑같아요. 종목도 한 개 합니다. 한 종목에서 팔아야 다른 종목 가요. 처음에 삼성전기 샀다가 팔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서 하나솔루션 다 올인돼 있으면 또 팔면 다른 주식 가겠죠.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이내에 100% 계좌 수익률 내면 한 종목씩 하니까 한 종목 먹거나 한 종목 먹거나 한 종목 먹거나 계속 복리가 되잖아요. 자, 100%짜리 첫 번째 성공하면 2000이고 두 번째 성공하면 4000이고 세 번째 성공하면 8000이에요. 100%짜리를 한 종목 하는 게 아니라 50%한 종목 보면 100%는 50%더 먹어야 되죠. 그죠? 세 종목 해서 8천 될지 6종목에서 8천 될지 모르겠지만 계좌 수익률 이렇게 가능은 3.5회 성공하면 요즘은 뭐 대형주가 100% 가잖아요. 3개월 안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작년 10월에 1,100억 할 때 한국 주식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국과 미국과 동시에. 근데 1,100억, 1000만 가지 100억 버는 것은 10년이기 때문에 장기 10년 동안은 결국 우리나라 계속 수익률이 제일 좋을 수는 없어요. 작년 10월부터 25년 10월부터 2035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1등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1등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결국은 10년 동안 1등이에요. 수익률도 그렇고요. 이것은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미국이 수익률 1등이잖아요? 지수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왜? 미국이 지금까지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앞으로도 1등 하겠지? 돈이 많은데. 어떻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알파벳을 어떻게 이겨요? 메타를 어떻게 이깁니까? 삼성전자도 못 이겨. 삼성전자 현금을 100조를 동원 못해요. 지금. 100조를 동원 못해요. 그런데 미국 주식의 알파벳은 얼마를 끌어들입니까? 알파벳은 100년물이에요. 알파벳은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100년짜리를. 왜 100년 뒤에 내가 죽고 없고 자식도 죽고 없는데? 그래도 100년짜리를 어떻게 만기가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이제 얘는 자금이 모아집니다. 이게 100년짜리인데는 200억 달러예요. 1억 달러 1450억이니까 2500억이니까 10억 달러면 1조잖아요. 10조. 이거 30조죠. 30조라는 돈을 채권 발행해서 회사채로 그냥 발행하는 거예요. 100년 만기짜리로. 이자만 주고 100년 뒤에 갚으면 이자만 주면 100년 동안 빌리는 거죠. 똑같은 100년 만기로 빌리는 거예요. 야, 누가 100년 만기를 빌릴 수가 있어. 그죠? 알파벳은 가능하죠. 100년 뒤에도 살아있다는 거죠. 알파벳 기업의 영속성.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얘는 330조라는 게 지금 당장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돈으로 뭔가 하겠지 계속? 누가 이기겠습니까? 알파벳을. 그래서 이 회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 대형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못 이겨요. 지금도 오라클이 소프트회사 시가총액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퇴출된 예런들 말고 알파벳은 지금도 잘하고 제가 올해 26년도 상반기 지금 당장 수익을 빨리 많이 내려면 딱 제가 두 종목 찍어드렸어요. 미국 거는 작년 12월 말부터 11월 말부터는 올해 6월 말까지 할 때 이 많은 것 중에 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전하게 좀 알파벳을 안전히 두 개. 그 다음에 하반기 EH26 할퍼 또 하반기에 수익이 잘 나는 것은 여기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고 하반기에는 메타 플랫폼스랑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자, 어저께 미국 시장은 잠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르고 뭐 이렇게 올랐죠? 알파벳이 많이 올랐죠? 알파벳은 실제로 뭐 알파벳이 제일 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주식에서는 제일 덜 빠졌습니다. 자, 최고가 기준으로 12%밖에 안 빠졌어요. 작년 종가 기준으로 1월 종가가 12%예요. 최저가 12%까지밖에 안 붙자. 2월 달에. 자, 그런데 다른 주식은 엔비디아도 빠졌죠. 마이너스 10% 빠져. 얘는 이미 그때부터 안 간 거잖아요. 알파벳은 많이 고점 기준이고요. 알파벳은 2월이 고점이잖아요. 꽤 끝없이 올라갔죠, 그죠? 얘도 조정받고 있어. 음봉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조정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주식 워낙 올랐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10.8달러에서 220 갔으니까 2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애플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아마존도 없습니다. 요거랑 요거 뭐 브로드도 괜찮지. 뭐 브로드컴이나 뭐 엔비디아는 뭐 이거 알파벳 브로드컴도 괜찮고 베타 괜찮고 테슬라 지금은 마이크론선 계속 가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뭐 제약주 아니고 요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국내 주식은 미국은 지금 지수가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종목을 찍어야 되고요. 미국 주식할 땐 지금 ETF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서 수익은 뭐 장기적인 수익이 좋지만 개별주 하는 것보다는 당장 1년 올해까지는 26년까지는 건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마이크론 찍든지 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지수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수가 가지 않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자, 해외 지수는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보시면 어차피 잘 올라가죠. 39%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16%밖에 안 올랐어요. 얼마 안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지수, 미국 주식 중에 나스닥 종합 지수, 다우존스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보겠습니다. 미국 업종 중에 나스닥 종합 보더라도 올해 마이너스예요. 작년에 20% 올랐고 그 전에 26.8% 꾸준히 올랐는데 이제부터 안 가잖아요, 그죠? 4년째 올해 안 가는 달이에요, 년이에요. 4년째 안 가요. 가더라도 내년에 가지 지수는. 그래서 올해는 한국 주식하고 다우존스도 올해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얼마 늘잖아, 그죠? 지수로 하시면 안 된다. 빌라베트 마찬가지야. AI GPU는 안 가지만 메모리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잘 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아직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멀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미국 보겠습니다. 나스닥 몇 년 올랐어요? 2023년도 1월부터니까 12월 여기잖아요. 10.8 만 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죠? 14,000포인트 올랐는데 지수가 140% 올랐죠. 3년 걸렸어요. 빠졌다 올랐어요. 어쨌든 올랐죠. 3년 정도 올랐죠. 만 3년.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작년 4월 7일날 저가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5월치 1년인데 어쨌든 1년이라 치고 올해 2년이에요. 내년 3년차. 내년까지 오른다.
28년도 4월까지인데 실제로 그럼 2년 반에 끝나요. 주식은. 그래서 길어 2년 반이에요. 그래서 28년도 1월이 우리나라는 그때 이후는 안 간다. 그러면 28년 2월이니까 지금 2년이죠. 앞으로 만 2년 때 우리나라 주식 마음대로 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 말에 제가 계속 그렇게 유튜브도 보시면 나오지만 그냥 코스피 지수 4,800 무조건 찍지만 6,300이 목표가다. 이제 5,800이에요. 5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500포인트 8% 5840 8%. 그러면 10% 580이니까 9% 8% 내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5,800이에요. 6,263이네. 8% 오르면. 그러니까 8% 오르면 와, 8% 오르 그냥 10% 오른다 쳐요. 6,300. 그럼 지수가 10% 오르면 1등주들은 2배에서 3배거든요, 기본. 그러면 10% 오른다 치면 6,300. 6,700까지 간다면 원래 6,770이 목표가니까 최종 목표가는 그러면 6,770이면 5,9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15% 정도 오르는 거죠. 15% 정도. 그러면 15% 정도에서 20% 오르면 1등주는 얼마? 2배 곱하기 3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에서 3, 40% 오르든지 아니면 7, 80%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700 정도 지수 간다면 지금보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20, 30%는 못 가고 아니면 70% 못 가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도 5월 9일 날 양도 중과 유예 끝나고 지선이 6월 7일인가 끝나고 나서 지방선 끝나고 나서 6월하고 7월 달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가 개편될 걸로 보여서 보유세가 개편돼서 보유세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부동산 물편이 끝나고 이제 부동산은 끝없이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서 부동산을 몇 채 이상 갖고 있는 분, 자기가 사는 한 채도 마찬가지지만 몇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내가 못 팔아서 공포에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게 않기를 바라지만 세 채를 갖고 그 두 채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산 원금이라도 팔고 싶어요. 내가 20억에 샀는데 50억 간 그 집을 다시 내가 산 원금 20억이라 팔고 싶은데 그것도 못 팔아서 부동산이 나를 지옥으로 돈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걱정이 태산 같아 지옥 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본료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자금들. 우리나라 투자 자금은 본료 자금과 지류 자금이라고 분석하면 본료 자금 메인스트림 본료 자금들은 지금까지는 산업계 자금 있잖아요. 공장 건설하고 이런 산업계 자금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자금 요거 본료 자산이었어요. 본료 자금인데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미국 주식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지류 자산. 즉 이걸로 내가 본격 돈을 번다고 생각한 자금이 아니라 잠시잠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였습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본료 자금 똑똑한 스마트 머니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죠? 자, 왜 부동산 투자를 잘했던 연예인들이 이미 현금화를 거의 많이 시켰을까요? 가장 빠른 부동산 자금의 흐름을 가장 선행적으로 1급 투자자가 누굴까? 스타 연예인이에요. 이미 스타 연예인 장동건도 그렇고요. 스타 연예인 고소영 이미 작년에 25년도, 24년도 부동산을 이미 현금화한 것도 많아요. 지금 하정우도 내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파트가 말고 건물 말하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 이미 수익형 부동산조차도 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머니 1급 투자자는 부동산 1급 투자 그리고 주식 1급 투자자는 당연히
초대형주로 가라고 수탁 이야기했죠. 동방박사도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 들어온지 안 오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본류 이 스마트 머니는 주식시장 들어와서 이미 깨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 들어가면 늦어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사놓고 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그 똑똑한 머니도 이미 샀으면 그게 현대차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세 발에 핍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시가총액이 4,700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4,650조입니다. 미국은 뉴욕 증시가 나스닥하고 합치면 이게 9경 정도 됩니다. 9경 가까이 돼. 8.7경이에요. 자, 이게 4.2경이고요. 4.5경 정도 되고요. 이게 4.2경 정도 됩니다. 나스닥이. 한 시장이 뉴욕적 4.5기, 우리나라는 4.6, 우리나라는 10배 커요. 그만큼 큰 시장이에요. 그죠? 미국은 종목이 시가총액 3조짜리가 부실주처럼 됩니다. 시가총액 15조짜리가 매출도 없어요. 고성장 섹터에. 그런데 15조가 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비쌉니까? 시가총액 얼마요? 아직도 제가 동방을 이렇게 얘기하면 시가총액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공부하셔야죠. 시가총액이 뭔지도 모르면 자 PER이 뭔지도 모르고 PBR이 뭔지도 모르고 ROE가 뭔지도 모르고 감가상각비가 뭔지도 모르고 현금 FC 현금 흐름이 뭔지도 모르고 영업이익률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 조선주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막 급증했다고 와 주식 좋다고 엄청나게 이익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바보들입니다. 재무 회계 공부 하나도 못해서 조선주는 시설정설하는 주식들은 영업이익률 급증하면 주식은 팔려야 됩니다. 반드시. 매출이 급증해야죠.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급증한다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그러면 이익이 좋죠. 그 얘기는 시설정설이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곧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업황 정점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시설정설 시작하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거예요. HBM 말고. 범용 메모리 시설 정설을 DDR5를 정설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는 영업 이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현재는 좋은데 이익률이 급증하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내년이나 전에 28년도 되면 이익률 급증했죠. 더. 그때는 시설 정설이 더 안 한다는 얘기고 지금 많이 하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업비용. 자, 그 얘기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공부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밖에 안 돼요. 104조입니다. 자, 이게 25만 원 주로 했죠. 50조예요. 50조짜리가 단숨에 100조가 왔습니다. 자, 단숨에 있다가 여기 고점이 28, 여기 사상 고점이 28만 9천이었어요. 근데 단숨에 돌파하면서 한 달에 100%가 수익이 났잖아요. 요거까지. 나면서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서 못 들어요. 제가 만든 거라서. 자, 거래가 폭발하고 여기서 100%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은 이렇게. 초대형주가 100% 함부로 올라가지 않고 소형주가 3배를 함부로 올라가지 않아요. 중소형주가 함부로 3배 올라가지 않고요. 또 대형주가 함부로 100% 가지 않아요. 또 대형주가 함부로 200% 즉 3배 올라가지 않아요. 3배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얼마예요? 아직까지 지금 3배 올랐나? 3배 올랐죠? 여기 있어요. 현대차가 3배 올랐어요. 얘가 여기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되고 3배 올라 돌파하고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20만 원 3배 올랐어 정확하게. 그리고도 이렇게 있잖아요. 현대차 당연히 이제 5배는 가는 거예요. 원래 10배 가야 됩니다. 이게 10배. 10배는 갈 걸로 보여요.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자, 시작점은 로버트 시작점이 그전에 이때가 아니라 이거 코로나 때고요. 시작점은 한 15만 정도 되나? 15만 좀 넘죠. 한 16만 정도 될 거야. 몇 대. 16만 9천 원, 17만 원. 17만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 16만 원. 자, 그래 되면 여기서 볼까? 18만 3천 원. 17만 5천 원이네요. 17만 6천 원입니다. 시작점이. 176만 원 찍습니다. 최소 150만 원 찍습니다, 이거. AI 혁명시대 수혜주기 때문에. 로버트. 보스턴 다이맥스. 무조건 찍어요. 29년도 휴머노이드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29년도 전, 28년도까지 무조건 150만 찍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3배밖에 안 되잖아요. 와, 초대형주 3배면 1000만짜리 3000밖에 안 되지만 100억 있는 사람 300억 되는데 수익률이 아니죠. 저 큰 손들은 50억짜리, 40억, 50억짜리 부동산 현대 40억 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45억 이렇게 했던데 지금 100억이잖아요. 90억 100억이에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뭐 층간 소음도 있고 심해요. 한남 더 일도 층간 소음 심해서 40, 50억 다 보다 100억대 갔어요. 그죠? 2배, 3배 올랐어요. 50억 가지고 현금을 3배 올리면 150억 되면 100억을 벌잖아요. 500만과 1,500원 얼마 안 되지만 1,500만 원. 돈의 규모가 다르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여기에 자금은 개인들이 단타 들어와서 물렸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이거 개인들이 들어온 자금들 있죠. 어디 팔았어요? 안 팔았죠.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확신을 갖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 ETF가 최근 ETF지만 그 ETF가 들어와서 올린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래서 보시고 자 우리나라 제가 시가총 100조짜리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 30조 40조 있는 주식들은 전부 다 100조대 되고요. 100조대 노란 주식 지금 1000조대 다 되고요. 삼성이 1000조대 왔잖아요. 하이닉스 당연히 1000조대 가고요. 현대차도 1000조대 갑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2030년대 100조니까 1000조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300조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렇듯이 세상이 그렇게 왜 이 구멍 유동성이 계속 오는 게 아니죠. 유동성 때문에 가는 게 본료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현대차를 가지고 지금 이거 유통만 얼마 되지 않아요. 100조지만 볼까요? 시가총액 보시면 시가총액인데 30%죠. 37%뭐 한 40% 안 나온 주식인가 60% 해봤자 얼마 돼요? 수량으로 기준 100조인데 100조에서 2억주 2억주에 60%면 1억주 돌아다니시죠. 1억주 3천 여기 5천만 주밖에 안 돌아다니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미국 주식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장 주식 수가 11억주예요. 11억주. 자, 천이잖아요. 11억주에 11억주. 현대차는 2억주예요. 11억주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6,990, 억천 699조, 699, 700조. (699조에) 600조. 그런데도 주가가 보시면 200조에서 왔으니까 200조짜리가 이 언론데 얼마 안 걸리죠. 돈이 몰리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저도 이렇게 한 1월 달에 20% 정도 기분 오른다 그랬는데 여기 20% 올랐죠. 근데 60% 오르잖아요.
유통문화 잠식 때 없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다 세계 몰리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서 시작하면서 주가가 130에서 여기 얼마요? 100에서 400, 4배 올라가는데 얼마 걸려요? 6개월이에요. 5개월입니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글로벌 자금들이 모멘텀, 즉 실적 모멘텀하고 업황 모멘텀 좋고 실적 모멘텀 좋지. 앞으로 2030년, 앞으로 10년간도 2030년까지 지금 HBM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HBM 공급 부족. HBM 안에 뭐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공급 부족하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글로벌 자금 모여서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됐어. ETF로 유입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유입된 이미 이달에만 1월 달만 해도 들어온 게 2조가 넘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예요. 범용 메모리는. HBM 세계 1등 SK 하이닉스. 이제 근데 얘도 같이. 그러면 HBM이 지금 수요 수초로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새로 분석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추론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로봇으로 와요. 내가 데이터 센터에서 GPU랑 해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를 있어요.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얘가 천자문 다 외웠어요. 쉽게 설명하면 GPU로 천자문을 가지고 글자를 다 조합해 천자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학습했네? 외운 거 저장했어요? 그럼 내가 로봇이 카메라로 하늘, 천, 땅, 지구 요걸 보고 카메라로 찍었어요. 눈으로 딱 찍어서 데이터 센터 때 학습한 여기 딱 가니까 무슨 글자야 하니까 다시 돌아서 하늘 천자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여기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대는 학습을 다 해놓으면 또 다시 학습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또 가서 요 글자 넣어가지고 다 난일자, 사람 인자, 날일자 2개 해서 사람 인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 하면 여기 하늘천자다 이렇게 학습해가 다시 해주는데 이거 할 필요 없이 학습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학습한 거 또 학습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대답인데. 그죠? 그래서 요걸 저장해 놓는 거죠. 학습한 거 저장해 놨습니다. 요게 지금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저장할 필요 없고 여기 저장도 하지만 이것도 그냥 내 핸드폰인가 로봇에도 수많은 걸 다 저장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 저장한 것까지 여기까지만 갔다 오도록 해도 되죠. 그죠? 아니면 그럼 통신이 필요하죠. 통신이 없이 내가 성능이 아주 좋은 기존에는 우리가 서버라는 그런 것은 컴퓨터 있잖아요. 집안에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뭐 밑에 컴퓨터 있잖아요. 책상 밑에 그 컴퓨터에 그 정도의 크기가 있으면 슈퍼 컴퓨터만큼 정도는 안 되지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HBM 들어가니까 메모리 반도체 한 개가 12개, 12단, 16단까지 16개 메모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개 넣어서. 그러면 이 추론하면서 추론용 반도체가 필요한데 만약 그 추론용에서 여기까지 가서 저장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실제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저장 메모리에서 저장돼서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과 연결되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많이 핸드폰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낸드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핸드폰에. 그것처럼 핸드폰에 내가 하늘천, 천전자면 다 외운 거 다 있어요. 그죠? 그냥 갖다 오면 내 눈으로 카메라 갖다 대 딱딱딱 나와. 하늘처럼 다 나오죠. 그죠? 뭐가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렇게 공급 부족되어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분석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HBM이 공급 부족 2003년까지 그 월요일 날 내일이죠. 하이닉스가 급등.
하이닉스가 7% 급등되면 100만대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몇 프로요? 5.6%. 하루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가요? 8% 올라갔죠? 내일 또 8% 올라가면 얼마예요? 8만 원이요. 9만 원, 7만 원이네. 내일 100만 원 돌파하겠네. 그죠? 그런 날이에요, 내일이. 이미 시작됐고요. 자, 그래서 함부로 팔지 마시라. 제 어떤 분은 자금 4억 갖고 나 2억 갖고 절반 내가 삼성전자하고 사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모르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 지금 가장 수익 좋은 거 요거잖아요. IC와 MSCI 사우스 코리아, 프랭클린 FTSA 사우스 코리아 수익률 요거 같아요. 요거 3배짜리 코어로 3배 코어. 여기 요게 3배짜리 ETF로 가장 여기 42만 거래자 거래가 별로 그래도 어쨌든 ETF와 이게 거래가 적은 것들이 실판 거래가 적기 때문에 ETF 주식을 사서 내가 수익을 하면 ETF로 돈이 사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의 비율에 맞게 또 ETF 돈을 펀드에 또 사야 되는 거죠. 펀드에 또 사요. 운용사의 기준으로 만드니까 또 펀드에 또 사게. 근데 또 뭐 일치하진 않지만 또 이게 펀드에서 팔면 얘도 내려가지만 얘가 팔면 또 펀드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실제 펀드에 있는 수익률과 만약에 삼성전자 3배 따라 삼성전자 펀드에 있는 수익률과 요 수익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기 때 보시면 옵션 만기일 날 있잖아요. 개별 종목 옵션 날. 그래서 원익 IPS 같으면 선물은 막 선물 아니라 현물이 종가로 상가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수급을 맞추다 보면 현물하고 맞추다 보니까 막 ETF 맞추 그렇게 현상이 벌어져요. 그죠? 어쨌든 사우스 코리아 데일리 오케이 코로 요거를 3배를 사도 위험을 줘. 이게 3배 사도 리스크가 지금 적어요. 3배니까 앞으로 지수가 제가 11,100포인트인데 2028년도 1월까지 2년간이에요. 2년간 지수가 얼마요? 150% 적으면 저 5,800이잖아요. 그 11,000 100%잖아요. 100%면 300% 올라가겠죠? 300 얼마요? 5, 3은 300%면 저는 2만 포인트네요. 맞네. 26,000. 그죠? 300, 400% 올라가겠네. 1,300 가겠네. 우리나라 13,000, 14,000포인트 지수 가겠네. 자, 어쨌든 요건 어쨌든 그렇고 이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블랙로를 운영하는 EWY는 ICO MSCI 하우스코리아 펀드잖아요. ETF인데 이것은 지금 거래는 잘 돼요. 잘 되는데 돈이 일로 많이 들어와서 블랙롤이 운영하는 ETF 자금이 운영한 게 한 300조 넘을걸요? 3천조인가 300조 뭐 엄청나 300조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ETF 자금이 얼마지? 여기에
보니까 대충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iShare, MSCI, 블랙롤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한 돈이 지금 한 20조가 들어가 있어. 20조. 20조. 블랙록이 운영하는 블록 20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주가가 빠질 수 없어. 한국 주식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랑 연동돼 있는 상품도 ETF, 그 다음에 얘들 돈 들어오면 또 미국에서 ETF에 돈이 들어, 이걸로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 관련된 MSCI 사우스 코리아 주식을 사야 되니까 비중별로 삼성 하이닉스 사는 거죠. 삼성 주가 가격 높잖아요. 지금 100조 갔어요. 이거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iShare, MSCI 사우스 코리아 지수에 구성 종목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중에 이렇게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있으면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도 그 MSC에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편입된 주식들을 아마 일정 주식 넣어놨겠지.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비중 당연히 있을 거고, 현대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유통물이 워낙 적어서 적게 안 들어갈 기회도 안 돼. 그럼 삼성 바이오는 좀 있죠. 하나에어로도 외국인들 갖고 있는 방산 여기 있고, SK스퀘어 있고, 조선주가 있고, 뭐 이래서 넣는 거예요, 그죠? 전성물서 있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종목들은 보시면, 이렇게 한 뭐 20개 종목 들어가 있다든지 뭐 몇 개 종목 정확히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수 가면서 더 수익이 센 거예요. 또 아직도 코스닥이 좋아진다고 막연하게 코스닥만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 펀더멘탈을 지금, 그리고 ETF 관련된 자금 위주로 주장 움직이기 때문에 KRX 150 이미 코스닥 대책이 안 나오는데 이미 운영 투신사에서 금융투자 이미 기본 수량을 다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해놨어요, 그죠? 그렇죠? 아니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펀더멘털에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약해요. 나중에 그래서 계속 끝없이 갈 수는 없어요. 여기 바이오가 많아, 바이오 빠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위주의 수익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팔면 안 되고, 제가 아까 70% 올랐는데 230 얼마요? 225만 원 가면 230 오르잖아요, 지수가. 그죠? 6,300, 6,700 가니까. 자,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3배는 가니까? 2~3배? 비슷하고요, 가고요. 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주식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주식 할 필요 없이, 저도 선물에서 네이버 샀다가 손해나고 막 많이 까버렸어요. 이제 다시 가버렸거든.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로 작년도 11월 중순부터 1월 29일, 1월 23일까지 삼성전자만 거의 매매했나? 그죠? 1,000만 원이 4,500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대차는 전금이 50%예요. 삼성전자 3,600밖에 못 사요. 1,000만 가지고. 전금이 높아져가지고 요번에 전금 좀 낮아질 걸 보이는데 높아져서 그나마 그래도 요것만 매매해도 돈이 벌려질 거야 아마. 왜냐면 이 30%는 3배면 10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목표가가 50만 원이에요. 28년도 1월까지. 내년은 지금 요 추세 목표가, 올해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50만 가봐요. 지금도 2.5배인데 그러면 4배면 10배가 나는 거예요. 1,000만 1억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두 번 지르면 1,000만인 1억이 10배가 아니라 3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내가 그러잖아, 그죠? 5만 8천 원에 2배만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이것저것 해봐도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해봤자 돈 안 돼요, 그죠?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거 해봤자 아직도 종목을 있잖아요. 막 백화점처럼 갖고 있어봐요. 돈이 되나.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안 좋은 거예요. 하이닉스도 수익이 안 좋은 거예요. 현대차보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주식을 선물도 가족 입장 매매하면 증거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증거금이 낮을 때 사놓고 본전하면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료 자금들이 주식, 부동산들 자금들,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일반 기업체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뿐만 아니라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 전부 다 정시에 초대형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주식이 급하게 올라가. 우리나라 워낙 유통 물량이 적어요. 도행주가. 정자를 안 해버렸습니다. 삼성이 정자 안 했잖아요. 한서 옛날에 6천, 5,800하고 13,000에 정자 안 했어요? 현대차도 안 했어요? LG전소 새로 신규하고요. 삼성바이오도 안 했어요? SK 정자 안 했어요? 얘도 정자 안 했어요? 지난번 정자했네. 정자. 나머지 정자 별로. 정자를 안 하니까 유통 물량 적어진 거, 희소성이 있는 거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글로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우리나라 본료 자금이 이동해 버려요. 끝없이 순식 개별주 이상으로 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00만이라도 주식 선물로 2,000만 사가지고 이익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사든 지금 이렇게 막 올랐는 물산 사든 뭐 카카오를 사든 네이버를 사든 본전만 지키고 갖고 있어도 그냥 생기면 이익 나면 갖고 있어도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 현물 주식을 막 10억 있어봤자 2억 있어봤자 삼성전자 1억 9천 사가 얼마 벌어요? 1억 9천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또 삼성전자 이런 건 나중에 2029년도 30 또 반타지 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주식 선물로도 그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디요? 이십 20일 날, 19일 날, 13일, 20일, 19일, 19일가 없지? 하나만 있죠. 하나 솔루션만 있는데 19일가 없지 왜? 지난주 2월 20일 아침 요 기준으로 245주가 58,400원이니까 1,000만 가지고 1,450만 원 45%. 지금은 조금. 참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일 추천주는 하이닉스예요. 이미 거인의시즌 금요일 날 오전 11시 50분에 57분 끝내면서 내가 하이닉스 얘가 20% 올랐는데 얘는 안 올랐잖아. 이제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92만 원인데 91만 9천인데 지금 94만 종가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내일 안 가면 모레라도. 그리고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조선주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돼. (2차) 전지는 아직 뭐 실적 내자 멀었고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여기 투자 클럽은 이런 건 가입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투자 클럽은 현물방 한 달에 110만짜리입니다. 열로라도 오세요. 혼자 하시면 수익 못 봅니다. 여기 미국 주식 선물 2억 이상 있는 요 와서 선물이라도 빨리 배워서 주식 선물을 하시면 돼요. 4천만 가지고 합니다. 이게 4천만 가지고 주를 하니까 이미 4천만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이럴 거 아무리 못 벌어도 뭐 몇 배는 벌었으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돈이 돼요, 여기는. 요거는 현물 주식 70%, 아니, 국내 주식 70%, 미국 주식 30%. 이건 장기 투자 안 하고 단기와 중기만 합니다. 미국으로 장기 투자. 다들 수고 다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